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서포터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내용이 부족하다고 주신 의견이 많아서 아직 사업 공고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고 준비하면 좋을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창업 지원금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요약하였으니 진심으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매년 정부 창업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단 한 분이라도 정말 필요한 분에게 정부 창업 자금이 쓰여지길 바랍니다. 특히 정부 지원 사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 창업 지원금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 혹은 정부 지원 사업을 잘 아시는데 계속 탈락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창업자분들 중에는 최소 2번 이상 지원을 했는데 도저히 혼자 힘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2번에서 3번 정도 평균적으로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정부 창업 지원금이 뭔데 그렇게 계속 도전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창업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을 꾸준히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도움드린 스타트업 대표님은 작년에만 1억 원 지원금 2개와 8천만 원 지원 자금이 선정되셔서 거의 3억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은행 대출과는 다르게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고요. 올해 2024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정부 창업 지원금이 1월 중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방법과 노하우 그리고 숨은 꿀팁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업 아이템에 따라 너무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영상에 모두 담을 수 없을 것 같으면 나눠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은 매년 약 400개 정도의 지원 사업이 공고가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정보가 나오면 아는 사람만 알지 어떻게 국민들이 하나하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정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답답해 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행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 짧게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K-스타트업 치시면 K-스타트업 창업 지원 포털 홈페이지 나오시죠? 여기 들어가시면 수많은 정부 지원 정보들이 나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맞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자금 정보들은 본인이 직접 시간 내서 찾지 못하면 절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정보 싸움입니다. 일단 영상 정지하시고 회원가입부터 한 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 하시면 제 영상을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절반은 성공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실행되지 않으면 죽은 정보입니다. 자, K-스타트업 회원가입하셨다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 지원 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 자금이 바로 돈이죠. 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아니면은 교육이 필요하면 창업 교육이나 사업 기획, 아이템 발굴 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공간이 필요하면 사무실을 무료 또는 좋은 곳은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시간 나실 때 자세히 말고 대충 하나씩 클릭해서 보시고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한번 쉬운 것부터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2번, 3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을 어떤 걸로 할지 정해드릴게요.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매년 말씀드린 창업 관련 지원 사업입니다. 정리하면 창업 시기에 따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 창업이라는 것을 준비하시는 분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작년 기준 992명 선발했었습니다. 평균 5천만 원 지원됐고요. 두 번째로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분들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이라는 것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작년 기준 595팀에게 지원됐었습니다. 평균 7천만 원 지원됐고요.
예비 창업보다는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자금은 선정이 되면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7천만 원 선정이 되면 본인이 1천만 원을 대응자금처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야 내 돈을 1천만 원 버리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7천만 원과 내가 보탠 1천만 원을 합쳐서 총 8천만 원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 1천만 원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납부하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런 정보를 모르고 덜컥 선정됐다가 대응자금이 없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 창업 지원 자금을 무조건 좋다고 신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사업을 하기로 정하셨다면 해당이 되는 지원 사업에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야 합격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지원 사업에는 도대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걸까요? 저도 처음에는 도대체 이걸 대표님들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안내를 해드려야 할지,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몰랐고 돈이 나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우선 2023년도에 나온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 모집 공고 PDF 파일을 이전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조금이나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2024년도 모집 공고가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골랐으면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절차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서류평가, 두 번째는 발표평가입니다. 서류는 사업계획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발표평가에서는 총 30분 정도를 소요합니다. 15분 발표하고 15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입니다. 서류는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것들이 내가 창업으로 서비스하려고 하는 거나 만들고자 하는 내용을 주어진 양식의 글로 작성하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감이 없기 때문에 엄청 어려울 것 같지만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내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어떤 사업을 할 거라는 내용을 사업계획서 양식에 쓰면 되는 거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될 테니 제가 사업계획서 샘플도 이전 영상 더보기에 링크로 올려놓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한번 보시면 아 별거 아니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로 사업 아이템계요. 창업을 하게 된 배경이나 이 아이템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간단한 개조식 형태로 작성하면 되는 거라 실제로 작성하는 글의 분량은 A4 용지로 5장도 안 됩니다. 샘플 참고하시면 글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게 없을 거예요. 다만 기존과 무엇이 다른 창업 아이템인지, 창업 지원 자금을 받아서 무엇을 개발할 건지, 개발한 아이템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면 가점을 받기 좋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예시로 말씀드리면 가방을 사업 아이템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세운다고 했을 때 기존 가방과의 차별성, 누구를 대상으로 팔 것인가, 어떤 판매 방식으로 마진을 남길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한두 줄 들어가면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사업계획서의 최종 결과물이라든지 목표를 너무 높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선정이 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제품 개발이나 앱 개발을 베타 버전 정도로 사업기간 내에 만들겠다라는 가능한 수치와 목표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목표치를 설정하면 나중에 달성을 못해서 환수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이 사업계획서에 실현 가능한 목표와 결과물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내가 개발할 서비스의 견적을 받는다든지 예산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좀 더 화려하고 있어 보이고 싶어서 엄청 부풀려서 목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그럴싸한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의 수준에 맞는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장 전략이나 계획 부분은 나중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작성하는 거라 너무 허황되지만 않으면 멋있는 목표를 작성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작성하다 보니 너무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루게 되면 머리가 복잡하실 테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발표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생생한 사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만들다 보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